첫 번째 주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몇 차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이 초보 상담자들이 가장 많이 또는 손쉽게 실습 과정에서도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저 이름을 붙인 거는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고도 배우기도 하고 또 집단 치료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보 상담자들이 깊이 있는 치료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치료라 함은 병리가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내버려뒀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악화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개입을 할 때 우리가 치료라고 하고요. 집단 상담은 역시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상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하거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좀 나아지도록 하는 적응을 좀 도와주는 것들을 이렇게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는요, 그런 상담을 목표로 했지만 사실 상담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쭉 정해진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회계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미리 제작된 매뉴얼에 따라서 멘트도 거기 있는 것을 따라서 얘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교육과 자기의 이야기가 조금 발표 형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정도의 집단 상담이면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적절하겠다 싶어서 저는 집단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설명하다 보면 상담에 대한 얘기나 심리치료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또는 집단 상담이나 치료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매뉴얼이 한 3가지 종류 매뉴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뉴얼은 교환식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나 또는 학교 장면에 익숙한 사람들이 만든 매뉴얼이죠. 거기에 보면 교환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도입, 전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말들, 기법과 해야 될 말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그걸 진행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표시해 놓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교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교환은 그대로 꼭 해야 될 것 같은, 사실 수업을 할 때는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서 하면 그 시간대로 그대로 딱 맞춰서 학습 목표를 놓고 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진행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시간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집단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를 해보면 특히 자기의 마음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집단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이 달라요. 어떤 집단은 굉장히 이야기가 잘 되고 빠르게 이해하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는 반면에, 어떤 집단은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가 같이 들어와 있거나 또는 산만한 친구가 같이 들어와서 이 친구들을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더뎌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좀 반항적인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하고 뭔가 고민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집단의 분위기가 약간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식으로 모아서 똑같은 유사한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서 이상하게 오래 걸리고 힘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교환 형식의 매뉴얼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 장면에 익숙하지 않고 또는 상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개발을 한 형식은 회기별 매뉴얼 형식이 있어요. 회기별 매뉴얼 형식은 형식상 교환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또 그 양식이 다르다 뿐이지 실제적인 그 목표나 사용되는 방식은 교환하고 매우 비슷해요.
특정 회기, 예를 들어 10회기가 있다 그러면 10회기 동안에 각각의 회기에서 무엇을 다룰지 1회기는 1회기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2회기는 2회기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에 워밍업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정리 그리고 나눔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교환식의 그 매뉴얼과 유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반응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매뉴얼이 모듈 형식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모듈 형식의 매뉴얼이라 함은 매뉴얼이 특정한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가지 주제가 있고 그 10가지 주제에 각각의 10가지 주제를 10개의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 10개의 모듈에 각각의 회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회기는 예를 들면 뭐 한 서너 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3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가 진행을 하든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진행하는 사람이 좀 융통성 있게 그 그룹에 맞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고 시간도 20분, 30분, 50분, 90분 이런 식으로 좀 짧게 하거나 늘려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진행자에게 좀 부여해준 그런 매뉴얼을 이제 모듈형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꿈드림 매뉴얼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듈형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진행자가 좀 융통성 있게 그런 것들을 맞춰가기가 좀 편하고요. 그런데 정말 초보자인 경우 또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장면에 익숙하거나 또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가장 발전된 형태의 매뉴얼이 모듈 형태의 매뉴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을 위한 매뉴얼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위한 매뉴얼은요 자세하게 써 있지 않아요. 대신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어떤 이론에서 이런 기법이 파생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소개된 기법들을 좀 활용해서 더 자기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매뉴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회기별 매뉴얼이나 모듈형 매뉴얼을 사용하는 게 적절할 것이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어떤 형태인지를 참고해서 내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핵심적으로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